오늘 제주 감귤 소비 촉진 캠페인은 감귤 농가에 보탬드리고자 제주 서수도 국회의원이자 전국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성건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성건 의원님 대표님께 바구니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갖고 얘기하기.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최고위원님들 사진 하나만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캠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나빈순 최고위원 벌써 드시네요. 맛있습니까? 수련이 맛있습니까? 네. 거기 최고위원들이 이수진 최고위원처럼 귤을 좀 들고, 네, 네, 사진. 네, 시식해서 좋습니다. 우리 지금 박강원 의원님 최고위원님도 드셨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위원장님들도 다 하나씩 드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노동위원회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켰습니다. 네. 예, 오늘 귤 드시면서 해주시고요. 우리 유성건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제주 감귤이 농민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생산했는데 요새 가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포도라든가 딸기 등 새로운 그 수입 과일과 새로운 과일들의 등장으로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가격이 다운이 돼서 걱정이 많고 실제 출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당 대표님께 그리고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국민들에게 당원들과 더불어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귤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겨울철 대표 과일이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라든가 그런 예방에 매우 좋은 감귤입니다. 오늘 제 감귤을 보실 텐데요. 아까 이 큰 귤은 이 귤은 윈터 프린스라고 해서 제주 감귤 연구소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식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감귤들을 많이 써주시고 대표님 우리 당원 200만 당원들이 감귤을 다 먹을 수 있게끔 좀 지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귤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주도민과 유성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주감귤 소비 촉진 캠페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해찬 당대표의 계획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2차 학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방금 감귤 행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감귤이 아주 풍년인데 소비가 줄어가지고 감귤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감귤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농민들도 돕고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은 어려운 아동을 위한 파란 희망상자 선물을 만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시행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식료품 절도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들 이웃들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십시일반 모아서 행복나눔 행사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하고 이명 대표가 KBS에 가서 기증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작더라도 서로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에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국회가 국정 운영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쟁이나 지리한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수법안은 연내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경제 활력 제고, 일본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농업집금 사업이나 문재인 케어, 기초노령연구 상향 등 민생 복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지명자들이 청문회도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정에 공백이 오면 평범한 국민들이 사는 지장을 갖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들을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개혁 자초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개혁 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에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확고하게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하는 분들께 이런 우리의 염려를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확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당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수조 자동차처럼 극우 정치의 외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월요일 국회 폭력 침탈 사태 이후에 닷새째 태극기 극우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주말 장외 공원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제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들의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보수 유튜버를 언론인으로 인정해서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몰려가 항의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은 당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총선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중앙선관위에 등록 직전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중립 내각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극단의 배후는 황교안 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의 발단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식 극우 공안 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의 원포인트 민생 국회에 제안마저 강탈에 거절했습니다. 민생 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 철회의 약속도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 정당화의 시도는 이미 당내 합리적인 의견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극우 봉합 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곧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우리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순실 의원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정미경 자한당 최고위원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간첩을 하여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상상력이 지나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출신지만 알면 그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통해서 출신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와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방안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국회에서도 정부의 행보에 맞추어서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조원진 당시 행안위 간사도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편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 때도 간첩을 못 잡도록 이렇게 개편을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정미경 자한당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자한당이 보여주고 있는 극우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소설가들이 쓰도록 하고, 정미경 최고께서는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식적인 주장을 하시면 좋겠다, 조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연계표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단순 다수대표제의 지역수 선거와 병립형 비례제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사표를 줄여서 국민들이 행사하는 각 표의 등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연동연계제 표제가 시행될 경우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연동연계제 표제 도입의 이유가 된 표의 등가성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며 국회 의석 배분 비율을 국민의 실질적 의사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한당의 태도를 보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동식 의원의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중도를 포기한 극우정당의 길로 매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위험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없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와 완벽하게 화학적 결합을 끝냈다. 그리고 이 화학적 결합은 이른바 친왕체제, 친박 복제의 부활로 가능해졌다. 이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경제까지도 매우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국회 폭력 유린 사태입니다. 공공연하게 정체장에 폭력을 끌어들여서 국회를 무력화하겠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아주 공연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 삼진 아웃제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락을 깔아주겠다는 의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면서 중립내각을 요구했는데 얘를 3.1 부정선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정당을 비방하는 것인지 급속도로 퇴행하는 이 결정적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친왕 독재, 친박 독재에 부활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수준에 맞춰서 국민을 내려다보는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 무시이자 국민 모독 행위입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아주 극소수, 소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을 통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입니다. 최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와 분배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또 경기 선행지수와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는 가장 강력한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종부세를 공격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수는 전체 2천만 가구 가운데 50만 가구, 그러니까 2.5% 정도 됩니다. 97.5%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채만 남겨 주택을 처분하기로 공개했고 또 어제 이인영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출마자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손흥식 의원의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울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자는 건의를 최고위원회에 하게 되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할 것인가 문제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라고 자신하면서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라고 답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난다더니 2달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감감무소속입니다. 검찰총장이 국감에 출석에 위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들이 검찰개혁법안과 거래를 하기에 항명을 하는 것입니까? 경찰 수사 착수 시점부터 따지면은 8개월이 지났고 검찰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가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 앞에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7건의 고발에 대해 고발 3개월이 지나도록 압수수색 한 차례도 안 하고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앞에서는 왜 멈춰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중립을 지키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약속은 선택적 수사와 편파 수사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검찰의
구시대적인 인권 탄압적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3명이 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강압수사에 따른 피조사사 자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검찰도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권 탄압적 수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예산 부수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부수 법안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가 선거법에 발목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자체로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있어 선거제도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대로 논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희준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병사 70명당 위안부 한 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일본군 기밀문서 존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 명의로 외무성과 국립국회 도서관이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자료로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이며 해당 문서는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초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통해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기 당착에 빠졌던 아베 총리였는데요. 이제 아베 총리의 명의로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문서를 통해서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했다는 것이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그동안 강제 동원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또 배상과 역사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여성의 전화 등 76개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그리고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조차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은 자도 책임지는 자도 없는 처참한 상황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번 고발로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검찰,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성찰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없이 검찰 개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도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다시 한번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자식처럼 키운 우리 농산물 소비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전국 농어민위원장인 이성건 의원께서
제주 감귤 농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감귤을 갖고 오셨는데요. 저희 당 또 정부 노동위원장이신 박해철 위원장과 함께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착한 소비를 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당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1가구 1주택을 선언하였습니다. 투기와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으로 자리 잡아가길 바랍니다. 어저께 신년차 월급 300만 원의 한 직장인으로서 본인은 1억 원이 없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영석 최고위원을 함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와 함께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는데 국회 내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하고서도 누가 불법이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삭발 공천, 단식 공천에 이어 이제 투쟁 공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의 볼모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좋을지도 못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 집회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로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출입 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초보운전자 황교안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될 것 같습니다. 폭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